정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리고 손혜원 의원 이 두 의원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조서 내용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데 재판과 관련해서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직접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서영교 의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이미 주요 뉴스 때 보도해드린 대로 SBS 보도 내용으로 알려진 것이죠.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서영교 수석 관련해서 당에 보고 받으시고 어떻게? 나도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네네. 사무처에서 좀 상황을 좀 파악해 보라고 아까 지시를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좀 당에 해명을 한 건 없나요? 아직은 언론에 난 거밖에 내가 잘 몰라서 좀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혹시 서영교 의원님 본인이 뭔가 얘기하신 게 있는지. 네, 일단 당에서는 사무처에서 긴급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또 들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무처에서 빨리 할 겁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 아니고 일단 본인의 소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조사죠. 빨리 할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 박문신 논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사실 뭐 저 이야기 이상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두 가지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경우는 이제 투기 의혹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 청탁 의혹 두 가지인데 이해찬 대표나 또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조사하겠다. 일단 선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뒤에 신속하게 판단하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손혜원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모두 이 다른 일 때문에 이미 뉴스에 좀 오르내렸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동열 전 감독에 대한 막말, 또 신재민 그 사무관에 대한 막말 이런 것이 있었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국회의원실의 가족 채용, 이른바 그 자기 보좌관에다가 자기 딸과 동생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탈당을 했다가 이제 다시 복당한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더 그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걱정했던 의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조차 좀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예요. 홍영표 원내대표를 바로 옆에서 돕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또 맡고 있단 말이죠. 홍영표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고 나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박문신 의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전력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 내용 자체가 두 개가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서영교 의원께 더 안 좋은 거는 당에서 지금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핵심적으로 이 사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한테 결국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국회의원이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한 게 지금 그러니까 반영이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증거와 증언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혜원 의원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본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성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거의 공공연하게 그 지역에 자신의 이제 조카나 보좌진의 딸, 보좌진들이 9채나 되는 이제 그 부동산을 매입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판이었는데 또 한 번 꺾이는 계기가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김우석 부소장 같은 경우는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 둘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빨리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우석 부소장은 언론 보도 보고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혹시 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둘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틀림없는데 결국 서영교 의원 문제가 굉장히 이건 가슴 아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가족 채용 문제로 뭐 나갔다가 또 슬그머니 들어왔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건 판사들하고 법사위 위원으로서 판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변호사 남편이 거기서 참석을 했다.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됐고. 그리고 이 사건에 있을 때만 해도 법사위원이었고 그 직전에 사법개혁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이 야당이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국회 권력의 특권 의식 아니었냐 이런 문제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권에서는 사법농단 뭐 사법 적폐해가지고 그런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초유로 검찰 수사를 하고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부에 그 사법농단의 또 한편이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법농단 사법적폐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에 이런 좀 골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공소장의 그 내용,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건 검찰 수사기관이 확인을 해줬다는 내용인데 서영교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 내용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서영교 의원 본인이 아직 입장을 네. 내놓은 건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실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실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서영교 거기에 보면 의원이 보내라고 했겠죠. 예, 물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본인이 나서지 않았다는 예. 건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왜 못 나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의원실 이름으로 보낸 문자에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으로 내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이라는 게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중랑구에 있는 아는 사람의 아들 재판인데 강제 성추행 미수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력이 있었던 또 피의자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를 벌금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죄명, 양형 이걸 구체적으로 다 명기해서 청탁을 한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한 거냐면은 국회에 파견돼 있는 법원에 판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장판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장판사한테 국회에 파견돼 있는 판사한테 부탁을 했고 그 판사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 보고를 했고 또 임종원 차장은 그 해당 재판부에다가 이 관련 사실을 전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최종 판결 과정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행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진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달돼 있는 어떤 집행 경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워낙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인 물증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좀 출두해달라 하는 요구서를 보냈는데 실제로 출두는 하지 않고 서면 보고만 받은 것으로 이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서 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이렇게 지정이 된 곳에 9채의 주택을 가족 또 측근 가족 이렇게 해서 9채를 샀는데 이 가운데 8채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이전에 샀고 한 채는 지정된 직후에 사들였다. 왜 그랬을까? 이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문광희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만 SBS 보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곳에 부동산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는 내용까지 포함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투기다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반론을 먼저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SBS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이미 밝혔는데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신의 SNS 또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저런 내용을 밝혔죠. 박무신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투기 의혹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가족이라든가 그러니까 딸, 조카, 자신의 보좌관, 가족, 또 남편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이런 관계자들 명의로다가 9채를 샀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문화재 등록 문화재가 돼가지고 4배가량 올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봤더니 이제 손혜원 의원이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이게 핵심이고요. 투기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본인의 그 해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SBS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그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 핵심적인 것이 이제 결국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그 부처인데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결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여한 것이 그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뭐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당에서 조사한다는 것도 결국 이런 그 보도 내용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해명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그 조치라는 것이 일단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당에서 아까 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수석 부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그 간사인데 이 국회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기 기자는 손혜원 의원의 해명 또 SBS 보도 다 보셨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투기냐, 문화재 살리기냐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기 1년 반 전에 샀던 거고 지금 SBS에서는 4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4배 오르지 않았다. 8,700만 원에 샀는데 똑같은 게 그 최근에 1억 2천만 원에 팔렸다. 그래서 이건 4배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 적산가옥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적산가옥을 앞으로 잘 꾸며서 이 문화재로 살려가면 관광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변에 널리 알렸고 그 널리 알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길래 제가 조카나 이런 사람들을 와서 살으라고 했던 거고 증여해줬던 거고 증여세도 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는 투기였다고 하면은 훨씬 더 교묘하게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용하게 본인이 이렇게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본인의 조카가 투자한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갖고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좀 저희한테 보면 투기에 익숙한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하여튼 오이나무아래에서 이렇게 각근을 매면은 그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체위 위원인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지역의 지인들한테 집을 사라고 했다라는 거. 그 자체로서는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 있고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게 평가하시고요.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고 하는데 각근이라고 하는 건 선비라고 하는 게 초랭이가 아니라 각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 격언이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의 여당 간사입니다. 정말 그쪽 정책 수립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장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그 권력자가 뭐 서영교 의원도 그렇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뭐 사익을 추구하고 이런 의심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할 때 좀 너무 섣부르게 움직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반론을 하는데도 8,700만 원짜리가 1억 2천이 됐다라고 하면 1년여에 그게 작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통하는 반론이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현실 세계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사고 구조다. 게다가 조카 23살짜리 조카에게 1억을 증여했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조카에게 일정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조카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건 문화재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논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겠지만 결국은 이걸 뭐 고소로 해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진짜 납득할 만한 조치, 그 발언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 얘기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목포에 대한 사랑은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목포에 내려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올린 적도 있었던 것 고향이 같고요. 목포는 아닌 모양이죠?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지역구도 어쨌든 지역구도 서울이잖아요. 서울 마포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목포에 대한 자신의 사랑 또는 목포를 살리기 위한 운동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반론을 계속 펴나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평화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좀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평화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박지원 의원의 입장과 당 대변인의 논평이 서로 이렇게 정반대로 예, 어긋나서 민주평화당이요? 민주평화당 예. 어긋나게 나오고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는 손혜원 의원 측이 부동산 9개 보유했다는 거 SBS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 투기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은 손혜원 의원을 향해서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손혜원 의원의 SBS 보도 내용을 보니까 단순한 투기 의혹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손혜원 게이트다. 문화재를 사랑해서라는 변명도 손혜원스럽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신적폐로 거듭난 문재인 정부의 민낯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김종훈 기자가 나와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손혜원 의원이 반박하고 해명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에 대한 김종원 기자의 취재 결과를 여러분께 상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민주당의 내부 방침, 결정 이런 부분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